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졸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라고 얘기 드린 게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이재명 첫째 아들의 갖가지 범죄 의혹에 여러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아니면 단지 어이가 없을 뿐인가요? 저는 분노보다는 어떻게 저런 자식의 애비가 대한민국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그냥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대통령 후보 아들의 문란한 사생활은 그렇다 쳐도 이재명 본인께서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돈을 네 돈, 내 돈 분간도 안 하고 마구마구 써댔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재명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 또한 달라져야 하겠죠. 단 이재명 아들 문제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의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대납 의혹 또한 절대로 묻혀져선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황이 담긴 전체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을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그 증거로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분량은 전체 26분 중 단 3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주간조선이 입수를 했고 그 나머지 분량에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과 금액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조선이 서면으로 보도한 녹취 속 대화 내용을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기 전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야 할지 키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던 때 이재명은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태영 변호사에게 20억여 원의 수임료를 사용했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내용 등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변호인단 비용은 총 2억 5,600만 원이라고 본인 입으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재명 변호인이었던 이태영 변호사와 이 녹취 파일을 넘긴 제보자 이모 씨와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 수임료로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금액을 10분의 1가량으로 팍팍 줄여서 말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중점에 두고 저희가 재구성한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최 대표님하고 같이 친구 사건 때문에 기억나시죠?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 그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이에요. 7월 5일 날 오후에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약속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 그때 착수금 3억에 성금 보수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친구가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님을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을 타놨거든요.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야기했더만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쪽에 소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착수금 5천에 동생이 고소하려고 하는 금액은 한 15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검찰 단계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갚은 걸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볼 때 3억을 하시고 집행유예 놓으면 추가로 더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은데 그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 대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까? 예.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최 대표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도 한 10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 보수로 3억. 그거는 이제 50억 밑으로 빼주는 거. 집행유예 나오면 한 5억 더. 이렇게 제가 좀 딜을 했으면 싶은데 네. 근데 착수금은 1억은 받아야 할 거예요.
여기까지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재명의 변호 비용은 20억여 원이었고 이모 씨 지인은 이에 맞춰 자신의 변호 비용으로 약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을 고발한 단체는 이재명이 변호인단 비용은 총 2억 5천6백만 원이라고 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또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태영 변호사가 보통의 사건 변호 비용으로 착수금만 최소 1억 원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변호인단 비용으로 2억 5천6백만 원만 썼다는 말은 수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번째 파일은 처음에 들려드린 파일에서 이태영 변호사와 이모 씨와의 대화 첫머리에 등장한 최모 대표와 이모 씨 간의 21분 분량의 통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태영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이모 씨 지인 변론과 관련해 이모 씨와 이태영 변호사를 연결해준 장본인입니다. 최 씨와 이 씨의 대화는 이 씨 지인 사건 변호 수임료와 관련해 이 씨와 이태영 변호사가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파일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태영 변호사에게 건넨 수임료 20억여 원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태영 변호사님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일단 잠정적으로 잡았거든요. 잠정적으로 7월 5일 날 일단 만나기로 하고 친구가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제 결정이 안 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친구가 이거는 나한테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불만이 없는데 이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5억까지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예,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예,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라니까 이제 아이디어 들어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으로 일단 이제 1년 후에 환매부로 되사는 걸로.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이사 계속하면 회사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주고 그런데 이게 비상장 회사니까 처분은 못 하잖아요. 1년 후에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라 하는데 괜찮을까? 그거는 직접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태영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집행유예도 잘 나와가지고 성공하시면 후원 단체에서 한 1억 기부해 달라고. 그 아예 대놓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형편이니까. 그거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때도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또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편이야. 그걸 이걸 올려놨으니까 얘가 마음의 준비가 된 거. 한 10억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어쨌든 들어간 거니까 그 얘기는 최 대표님한테 그런 거 쓸데없이 하고 다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잖아. 아니에요. 졸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라고 얘기 드린 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한 거는 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또 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장님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만, 뭐 세금은 다 냈을 테니까 세금만 다 내면 문제는 없지 않아. 아니에요. 사장님이 또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냐고요.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꾸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자기는 그냥 저거 받고 말았다. 3억 받고 만 것밖에 없다. 그 돈을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브로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변호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냥 25억만 이야기할 걸 주식 이야기. 네.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대화 녹취 파일을 제공한 고발인 측이 주목하는 부분은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 처리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들으셨다시피 이태영 변호사는 3억 원은 현금으로 20억 원은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금으로 몽땅 다 받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거겠죠. 최 씨는 이 사실을 이 씨에게만 전했는데 이 씨는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까지 공유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인도 자신의 변호 비용 일부를 자신 회사 주식으로 처리할 수 없느냐라고 제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발인 측은 정황상 이 주식이 쌍방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변호를 맡았던 일부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및 감사직을 역임한 점, 쌍방울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에게 고액을 후원한 점 등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간조선이 입수한 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재명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과 민주당 측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이라며 소소 대리인을 연결하며 일종의 커미션을 타내기 위한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등장한 최 씨는 이태영 변호사의 이재명 변호 수임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다며 대화에서 나온 20억여 원의 수임료 발언은 허풍이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고발장과 함께 이 녹취록을 제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민구 대표는 실제 조작이 됐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인들에게 무고죄 등으로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는 전혀 없고 여론만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녹취록을 넘겨받은 후인 11월 15일 검찰은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재명이 선임한 법무법인 10곳과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나흘 뒤 11월 19일에는 쌍방울의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 녹취록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냥 지나칠 얘기라면 검찰이 굳이 불러서 조사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또한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변호인단 일부는 이재명 재판 기간 동안 경기도청 및 도산하 공공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며칠 전 따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엔 오늘 전해드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태영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깨시연 단체가 입수한 파일이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깨시연 측에선 1시간 분량의 추가 음성 파일 공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엔 이태영 변호사와 최 씨, 이 씨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화엔 과거 이태영 변호사가 그 유명한 해경군 김씨 사건 처리 과정과 쌍방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대화도 있다고 합니다. 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는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필요에 따라 공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다 헛소리다.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한다. 이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한편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제3자가 변호사비를 내줬으면 뇌물에 해당하고 무료나 비용을 절감해서 해줬으면 청탁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미래 권력이 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건데 비용 처리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재명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건은 당초 대검을 거쳐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지난 10월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지휘는 김종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 김종현 검사는 2010년부터 2년간 이 의혹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와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이태영 변호사는 공안부장으로 이 둘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1월에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후보를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배당됐습니다. 피의자와 가까운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짓거리고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또 경험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증거가 명백한데도 법의 심판조차 받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꼬락서니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참 걱정입니다. 이재명 아들 자식 때문에 화제가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앞으로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상황 또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